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물아상망이면 안유쟁홍이리요. 너와 내가 서로를 잊으면 어찌 다툼과 싸움이 있겠는가. 한자를 보겠습니다. 물건물, 만물물. 이거는 소우자와 하지 말다 할 때 말물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말물이 성부를 나타내죠. 똑같이 그 물 발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우자는 의미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물건 이런 거를 소에다가 무게를 좀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건 할 때 그 물건건 이 두 글자, 여기서도 물건물에 소우자가 있고 물건건에도 소우자가 보이죠. 네,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잊을망, 망할 망, 없어질 망자와 마음심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망할 망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 경우도 해당이 되고 사망할 때 망자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존재했었던 것이 없어진 것, 그런 경우에도 이 망자를 씁니다. 없어질 망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잊을 망자가 되겠습니다. 다툴쟁, 논쟁하다, 경쟁하다 할 때 다툴쟁. 다툴쟁은 손톱조와 바로잡을 윤, 다스릴 윤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손톱조도 역시 손 중에 손에 해당되잖아요. 예, 이제 손톱이 좀 더 강조된 글자이니까 다투다라는 데 이제 손톱조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다스릴 윤자는 바로잡을 윤, 다스릴 윤자는 오른손 모양의 이게 뭔가 기드란 작대기 같은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툴쟁 속에서의 이 모습은 그 윗부분에 손톱조도 있잖아요. 뭔가를 서로 갖겠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울 홍자. 싸울 홍자는 지금 원래 글자를 보면 문문자와 한 가지 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실제 진짜 싸울 홍자예요. 이거는 좀 변형이 된 글자고 또 필순 쓰기가 좀 쉽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형을 한 건데 본 글자는 이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면 싸울 투, 두라고 발음해도 되고 투라고 발음해도 돼요. 투쟁할 때 할 때 투에 들어가죠. 이게 싸울 투자, 싸울 두자랑 한 가지 공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떠들썩하게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싸울 두자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그 무기를 양쪽에서 서로 대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파로 나눠져서 다툼이 있는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공자는 원래 옛날에 그 한 가지 공자 모습이 그 스물입자 20이라는 열십자 두 개죠. 이거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좀 꺾어주고 또 이렇게 자 20, 20명 또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은 이 모습의 글자는 실제로는 이거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이렇게 그대로 갈수록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공은 2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서로 맞대면서 뭔가 여럿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 싸울 투자, 무기를 서로 맞대고 있는 이 싸울 투자, 이것이 합성이 되면서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싸우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물론 무기로. 그렇죠? 이 무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게 다 무기잖아요. 네.
싸울 홍자. 홍이라는 발음은 이 한 가지 공자 때문에 이게 홍이라는 성부가 됐고요. 또 이 싸울 투자, 요 무기 모양 싸울 투자 때문에 실제로 싸우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물아상망이면 안유쟁홍이리요. 물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나 이외의 그 상대방 만물,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외의 대상과 내가 서로를 잊으면 어찌 안자, 편안할 안자지만 여기서는 어찌 안자로 쓰였습니다. 어찌 있겠는가? 쟁홍이, 다툼이나 싸움이 어찌 있겠는가? 물아상망이면 안유쟁홍이리요. 물과 상대방 그 만물과 내가 서로를 잊으면 어찌 다툼이 있겠는가? 물아상망이면 안유쟁홍이리요. 너와 내가 서로를 잊으면 어찌 다툼과 싸움이 있겠는가? 이덕무의 이목구심서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청장관 전서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목구심서. 공자는 불모인하고 검자는 불탈인하니라.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에게 빼앗지 않는다. 공손할 공, 몸가짐과 언행을 삼갈 공.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공자는 그 숨을 입자라는 글자와 여기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이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것이 함께 공. 음이 공이고 이게 성부를 나타냅니다. 똑같은 공이네요. 그렇죠? 이 윗부분 이거는 스물 입자이고 아랫부분은 왼손, 오른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져서 함께 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왼손,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옛날에 이게 합성된 글자도 하나의 글자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글자도 훈과 음이 있습니다. 두 손을 마주할 공. 제가 이제 이 또자로 현대 글자로 좀 썼지만 과거에는 바로 이런 형태의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손할 공에 보면 아래쪽에 마음심자가 있죠. 이거 실제 마음심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마음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길 모. 사람 인자와 매양 매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의미는 사람인에 두고 있습니다. 매양 매자는 성부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미음 하나를 가지고 왔네요. 네. 검소할 검. 검소할 검, 사람인과 다첨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람인과 다첨자가 합쳐지면 검소하다, 낭비하지 않을 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인이 들어가면 검소할 검이 되고 나무목이 들어가면 나무의 상태를 검사하다, 나무목 다첨 합하면 검사할 검. 말맞자가 들어가면 경험하다 할 때 경험할 험, 또 시험보다 할 때 시험해보다, 경험해보다, 시험해보다 같은 말이죠. 시험할 험.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칼도자랑 합쳐지면 양날 검자가 되죠. 검도 할 때 검, 이 검자는 다첨자와 칼도가 합쳐지면 한쪽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날, 칼등 따로 없이 양날 검자가 되겠습니다. 칠복자하고 합쳐지면 수렴하다, 거둘염자가 되겠습니다. 자, 빼앗을 탈. 빼앗을 탈자, 큰 대자와 세추, 그리고 마디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디촌은
전에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마디촌이 전에 고대로 가면서 이런 형태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가 좀 더 길어져서 이 점이 이제 요쯤에 내려온 거죠. 이제 마디촌이 결국은 오른손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대 문자인 주나라 이전에 금문하고 또 한나라 때 글자인 설문해자에서는 이 점이 없어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글자에서. 그래서 어쨌든 마디촌도 오른손이고 이 점이 없어도 오른손이 됩니다. 뭔가를 빼앗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불모인하고 검자는 불탈인하니라. 공손할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에게 빼앗지 않는다. 공자는 불모인하고 검자는 불탈인하니라.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에게 빼앗지 않는다. 이 글은 맹자 이루 상편 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맹자왈 공자 불모인 검자 불탈인 모탈인지군 유공 불순언 오득위 공검. 맹자가 말했다.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자는 남에게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빼앗는 임금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만 걱정하니 어찌 공손하고 검소하게 될 수 있을까? 지도자, 리더로서의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 일시지분이면 면 백일지우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글자를 보겠습니다. 참을인. 이거는 칼도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칼날인이 됩니다. 칼날인, 또 마음심, 이 두 개가 합성된 글자가 참을인입니다. 칼날 인자가 성부이고 마음심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낼뿐. 이거는 나눌 뿐과 마음심, 이 두 가지로 합성이 됐습니다. 앞에서의 참을인도 마음 상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갔고, 성낼뿐 역시 심리적인 상태니까 여기도 마음심이 주요 의미부로 들어갔습니다. 나눌 뿐은 분자는 성부를 맡았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분. 면할 면, 벗어날 면. 이 글자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런 모양의 글자하고 사람인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여기 요렇게 사람인자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갑골문의 그림을 보면 지금 사람이 이제 이걸 나타내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를 형상한 건지는 좀 구체적으로 이게 아이를 낳는 해산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게 사람이 너무 성인이에요. 아들 자자 모습도 아니고 너무 성인이라 아무튼 지금 이런 갇혀있는 머리가 완전히 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면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하다, 모면하다,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다 할 때 이 면할 면자, 벗어날 면자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시무자. 근시무자의 한나라 때 설문해자 글을 보면 일단 머리혈이 보이죠. 여기 머리혈이 보이고 여기 좀 이 심장 모양의 마음심자도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덧풀멱자는 여기서 어떻게 좀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는데 본 글자에는 덧풀멱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쳐져 올 치자 아랫부분 요 부분
뒤쳐져 올 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리를 지끈지끈 쥐어잡고 천천히 다니면서 뭔가 좀 고민이 많은 듯한 우려점이 많은 그런 상황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시무자. 문장 보겠습니다. 인 일시지 분, 면 백일지 우.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간의 근심을 면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사실 분노라는 거는 잠깐 짧은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나도 화는 좀 있겠지만 정말 강렬한 분노는 아주 잠깐 동안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분노, 폭발하는 분노를 참으면 그 이후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그 근심거리를 면할 수 있다. 너무 분노가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라앉힐 시간은 필요한 것 같죠. 그 분도 한자고 노도 한자인데 그 분 이거는 전통시대 사람들은 좋게 보질 않아요. 노하다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 노할 때는 노해야 되는데 이 분은 이건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분노의 분자, 성낼 분자 이거는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인 일시지분 하면 면 백일지우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명심보감의 글입니다.